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람직하게 바꾸고 저도 역시 인생을 멋지게 향유하기 위해서 만든 직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살이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강준만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명예 교수로 이렇게 이제 진입했습니다. 청년퇴임을 하고 제가 나온 마침 전북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임용해서부터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 중에 교수, 최고의 교수로 강준만 교수를 듭니다. 아마 저술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책으로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문에 칼럼도 많이 기고해서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교수 중에 저서만, 저도 집에 찾아보니까 이런 저서들이 있던데, 지방은 식민지다, 그 밖에 뭐 서울대의 나라, 또는 세계문화사전, 언뜻 이렇게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뽑아봤는데 300여 권이나 책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는 속도가 읽는 속도보다 빠를 정도다. 아니면 게으른 교수는 정년퇴임할 때까지 읽지도 못할 만한 분량을 써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교수 생활 25년, 30년 한다 하더라도 강준만이 써낸 300권 책을, 다른 책도 이제 물론이겠지만 그 권수로 따진다면은 전문서적 빼고 이런 일반 서적을 읽기에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작 교수인데 대개 한 학기에 9시간을 합니다. 9시간이면 3강좌인데 한 강좌가 3학점씩 해서 그 수업을 해내고 또 행정을 해내고 논문 지도교수하고 이렇게 학사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술까지 한다는 것은 초인 중에 초인이 아니면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졸업한 다음에 이제 제가 86년에 졸업했고 강준만 교수는 89년에 임용해가지고 30년 넘게 전북대에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을 맞았는데, 전북대에 아마 보배입니다. 전북대학을 전국에 있는 350여 개나 되는 대학에서 빛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는 언행이 일치됐습니다. 언젠가 제가 들었던가 책에서 보았는데, 학생들이 대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지방에 오면은 또 몇 년 있다가 지방을 징검다리 삼아서 다른 대학으로 옮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북에 오면 대전권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충남권에 천안에도 대학이 많은데 그 수도권 인접한 곳에 간다거나, 아니면 수도권 또는 서울로 옮겨가는 수가 많습니다. 강준만 교수 성균관대를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학부 과정이 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활동하겠다. 그리고 학생에게 한 그 약속, 그리고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켜서 정말 정년을 전북대에서 마쳤습니다. 전남 출신입니다. 목포 출신인데 전북대에서 임용을 했는데, 전남에 있는 이제 전남대로 광주니까 옮겨갈 수도 있지만 그러지도 않았고, 충청권이나 또는 수도권, 서울로 옮겨가지 않고 정년을 마친 걸 보면, 서울에 가서 활동을 하면 학교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화 예술도 그렇지만 경제도 그렇지만 교육도 서울 중심입니다. 서울 중심에서도 이렇게 초중고 강남 말아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에서도, 자기 학술 활동에서도, 그리고 자녀 교육에서도, 심지어는 경제 활동에서도 서울로 가는 게 좋으련만 가지 않고 지방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방을 위한 글을 쓰고 그런 겁니다. 내부 식민지로서의 지방은 식민지다, 이렇게 도발적인 제목으로 책을 써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국이나 김상조라든가 또 뭐 장하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거하고는 누구를 비교해서 우열 또는 우승 열패를 나누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하고 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를 높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사표의 모범이 된 사람, 이 강준만 교수는 말과 발이 같았다. 언행이 일치됐다. 그런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도 졸업한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 강사도 하고 조교도 했기 때문에 한번 가서 청강을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듣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그냥 뭐 차 세트 간단한 거 마치고 사다 드리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주 훤칠하고 시원시원합니다. 강의도. 되게 그전에는 이제 토론회도 자주 나왔었는데 토론하면 이렇게 상대와 서로 비판을 주고받으면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또 토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성격이 욱한달까요?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반응하는 게 그 어조가 좀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토론보다는 글이 낫다.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초반에는 토론도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고 라디오든 뭐 TV든 그러더니 그런 것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토론 같은 거 나가면 여기서 전주에서 서울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 시간, 심신의 자원, 그 밖에 자기가 그 독서하고 저술하는데 맥락이 끊기는 거, 이런 거 저런 걸 생각해서 그만뒀는지는 모르지만 토론에 또 그 초반에니까 그랬겠지만은 글쓰기보다도 더 장기를 보여주지는 않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는 학문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학문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교수는 저술로 말하는 겁니다. 교수는 정계에 나가가지고 무슨 뭐 이사회, 위원회에 나가가지고 얼굴 내밀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연구로 말하는 겁니다. 그 연구는 인문사회에서는 뭡니까? 강준만 교수 같으면 신문방송학이니까 저술로 말하는 거죠. 논문으로 말하는 거죠. 칼럼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책들을 무려 이 책은 매우 두께가 두꺼워서 정말 배고 잘만한 베개 삼을 만한 책인데 이런 책을 300여 권이나 냈습니다. 아마 그 책 10분의 1만, 즉 한 30권만 저술해도 교수로서는 제가 보면 1등급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준만은 특등이다. 최우수 교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논문보다 사실은 이런 저서 쓰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논문 분량은 되게 이제 옛날에는 심사가 뭐랄까요 좀 허술하기도 하고 그리고 논문 진급할 때 이를테면 전임 교수 그다음에 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그러잖아요. 그렇게 교수도 이제 진급을 하는데 진급할 때 최소 요건을 채워야 하는 논문 편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논문이라는 것은 이런 저술 책으로서의 논문이 아니라 학위 논문이 아니라 되게 뭐 20, 30쪽 되는 아주 간단한 논문입니다. 아마 강준만 교수 같은 며칠이면 써낼 겁니다. 그런 논문도 진급할 때 자격을 못 갖춰 가지고 그걸 또 연기하고 제가 조교할 때도 보면 그런 교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년을 마칠 때까지 30여 년 안팎 교수로 근무하면서도 저서 몇 권도 제대로 못 내는 교수들도 즐비합니다. 제가 뭐 아주 측근해서 이렇게 바로 옆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교수들 10년 넘게. 그런데 이렇게 논문보다도 쓰기 어려운 저서, 그리고 저서라는 것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대중의 상식을 교양을 넓혀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학문적인 것을 이렇게 교수들이 써내는 것 쉽게 일반인들로 접할 수 있게 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들은 대개 자기들이 글쓰기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출판사 편집자들이 볼 때는 꽤 까다로운 저술가가 교수라고 합니다. 자기는 쉽게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연구자로서의 논문 쓰기에 익숙할 따름이지 일반 교양인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읽힐 만한 책을 쓰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것을 조언하면 또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편집자들이
굉장히 상대하기 힘든 저자가 교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교수들은 자기가 또 잘 쓴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까다롭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기여를 하지만 논문은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를 쓴 사람하고 그 실어줄 심사자하고 그 다음에 읽는 사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고 교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논문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가, 논문으로 이거 논문지에 실어도 되겠는가를 심사하는 두 사람 빼놓고는 안 읽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논문일 정도로 논문은 독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지금은 성인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에 대한 환상도 많이 깨졌고 황우석 이래 그 다음에 조국 이러면서 서울대 교수의 품격에 대해서도 많이 의심을 합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왜 이렇게 논문 실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조국 같으면 뭐 페이스북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저술은커녕 독서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이제 서울대에서 그 위상을 높이기는커녕 떨어뜨리니까 아주 싫은 동문으로서 학생들이 그 황우석이다, 조국이다. 그밖에 김상조도 또 서울대 나왔던가요? 아무튼 서울대 그 학문적 기여, 그들이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기대한 걸 못 미친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대를 많이 하면 거기에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하는 얘기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대를 충족시켜주기는 커녕 실망을 시키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명 비판의 대가죠. 강준만은. 즉 이문열, 뭐 김용호 또는 진중권 이렇게 실명을 들어서 비판합니다. 특히 이문열이나 김용옥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또 김대중 죽이기다, 노무현 뭐 죽이기와 그 노무현에 대한 글도 썼죠. 그런데 강준만이 죽이면 살아난다고 합니다. 정치가들은. 물론 안철수에 대해서 썼는데 안철수는 대통령이 못했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은 그 뭐랄까 죽이기에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짓밟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되었죠. 전라도 죽이기 이런 책도 썼고 김대중 죽이기는 아주 뭐 30문부가 팔려가지고 강준만의 출세작이라고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방을 옹호하고 서울대도 비판하지만 그 정치인이든 지식인이든 문학인이든 그들이 뭐랄까요, 비판이라는 것은 건전한 어찌 보면 이렇게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학문 자세를 가지고 학자로서의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비판마저도 마치 비난처럼 생각하는데 비판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그 기준을 설정해서 어떤 편견에 쌓이지 않은 흑백 논리에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열을 나누고 그 강약을 나눈다면은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문열이나 김용옥에 대한 이 강준만의 비판, 그 밖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그 비판을 실명을 들어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저 전북대에서 조교하고 시간강사도 하고 공부를 쭉 했기 때문에 저술가가 아니다. 그는 편집자다, 스크랩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터가 아니라. 이런 책들도 되게 보면 이제 그 여러 자료를 모아서 자기 의견을 뒤에 조금 붙이는 정도고 어느 책은 3분의 2 정도가 인용이요. 3분의 1이 의견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데 이제 신문방송학이라는 것이 갖는 그런 그 속성상 자료를 많이 이렇게 모아서 그 의견을 내고 또 분석하고 정보의 그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것 저런 것이 언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학문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학문의 성격에 맞게 작업할 따름이지 그를 저술가가 아니라 편집자다 하고 폄하하는 것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뭐 대인관계가 활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저수라는 사람들은 본래는 이 글 과목에, 그래서 조정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복한 글 과목. 자기가 생애를 살면서 계속해서 저수를 했는데, 그는 이 모순형 용대는 행복한 글 과목에 갇혀서 계속 글을 써야 했기 때문에 자료 읽고 쓰는 그 일을 방해하는 다른 일, 즉 사람 만나고 또 어디 행사 참여하고, 그리고 또 뭐 정치 참여, 무슨 위원회, 이사회, 무슨 동호회, 동우회 이런 데 다 참여하면서 어떻게 심도 있게 글을 읽고, 글 읽는 것보다 훨씬 힘든 창조 작업, 최고의 공부인 저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인관계 이 폭을 구조조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토론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야기를 앞에서도 했는데, 그 성격상 안 맞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판의식이 너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을 들춰가지고 상대편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게 좀 토론에 맞지 않다. 그리고 자기가 비판받고 그 비난을 받을 때는 욱하면서 대응하기 때문에 이 표정 관리나 어조 관리, 이 강약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나 그것도 되게 연습을 안 해서 그럴 거예요. 강의하면 사람 보니까 유머러스하고 시원시원하더라고요. 네, 저 한 학기 청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김대중 죽이기에서도 자기가 목포 출신이니까 이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전라도를 옹호하고 전라도 사람을 옹호하고 이념적인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또 옹호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또 비판하기로도 유명합니다. 이 문재인에 대해서도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썩은 그대로 비판하고, 김대중이나 그 노무현에 대해서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가 아마 김대중 정권이나 이런 데에서도 무슨 자리 욕심내는 사람이라면, 감투나 이런 직위, 호칭 이런 걸 욕심내는 사람이었으면 뭐 한 자리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그 농객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라도에서 계속 전북대에서 있었듯이 서울로 가지 않고, 그리고 정계의 어떤 자리, 정치색을 띠는 어떤 자리에도 가지 않았듯이 그는 냉정하게 자기 관리를 한 사람, 객관적인 거리를 잘 유지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가 희망하기는, 나는 이 언론사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면 그것으로 족하다. 제가 어느 책 머릿말에선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는 언론사에 정말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물평가에 대해서도 비교적 포편이라고 하죠. 덜어내고 더하는 것, 그게 균형을 맞추니까 조갑지 같은 그 대언론인도 내 평가, 나를 비판도 했지만 그래도 균형 감각 있게 나를 평가해준 강준만 평가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런 이야기를 조갑재 씨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가 조화롭게 균형 있게 사람을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그와 이렇게 또 대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북대만 해도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 많거든요. 근데 서울대 출신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조명을 받는, 성균관대 출신인 강준만이 조명을 받고 다른 서울대 출신들을 압도하면서 전북대의 대표 저술가가 아니라 뭐 전라도의 대표 저술가로 강준만이 튀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수는 저술로 말하는 것이지 그가 낮게 평가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길 수 없으니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낼 수 없으니까 비난한다고 봅니다. 제가 뭐 서울대 출신들이 여기 전북대에도 매우 많은데 그런 비난도 제가 이렇게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명예교수로 이제 출발하는데 아마 강준만 교수는 이제 수업 부담으로부터도 덜고 명예교수면 뭐 한강제 할까 말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지도교수도 되게 선별해서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뭐 이렇게 들어서는 특히 그만큼 이제 심신의 여유가 있을 겁니다. 아직도 뭐 건강이 허락된다면은 왕성한 저수를 활동하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 교수 중에 교수, 최고의 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라도 그 중에서도 전북대를 빛낸 강준만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흔히 말합니다. 교수와 판사와 의사를 견주어서 판사는 본가가 좋은 직업이다.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본가가 뭔가 그 은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의사는 처가만 좋은 직업이다. 아마 돈 벌기에 바빠서 대인관계 맺는 것도 그렇고 처가에서 그 벌어놓은 돈을 쓰기는 좋지만 자기한테는 혹사하는 직업이다 해서 의사를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교수는 자기만 좋은 직업이다. 이거는 본가도 처가도 아니고 자식 새끼도 아니고 처도 아니고 자기만. 그만큼 교수가 좋게 하면은 제자를 길러서 나라를 빛낼 사람을 길러낼 수도 있지만 안 좋게 하기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도 강준만 교수는 언행일치되는 교수요. 학문 발전에 기여한 약자를 도운 그리고 강자를 비판한 교수요. 그리고 비판적 여지도 있지만 사실은 그 비판마저도 덮고 남을 만한 훌륭한 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